사용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프린서플 유닛 노멀 벡터, 즉 주 단위 법선 벡터라는 것하고 또 바이노멀 벡터, 즉 종법선 벡터에 대해서 해볼 것이거든요. 참고로 주 단위 법선 벡터는 이 주자는 생략해버리고 단위 법선 벡터 이렇게도 읽어주고 표시는 캐피탈 M 벡터로 표시를 해주거든요. 바이노멀 벡터 같은 경우도 표시는 캐피탈 B 벡터로 해줍니다. 명심해 두셔야 될 것은 캐피탈 M 벡터나 캐피탈 B 벡터나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T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서는 캐피탈 자를 굳이 붙이지 않고 이것은 M 벡터, 이것은 B 벡터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변수가 매개변수 T이기 때문에 미분한다 그러면은 T로 미분한다 라는 것을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 시간들에서 T 벡터라는 것이 크기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T 벡터를 미분하는 것하고 원래 벡터는 서로 90도가 되어져 가지고 내적이 제로가 된다 라는 것을 배웠거든요. 잘 안 배우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 보세요. 즉 말해서 T 프라임 벡터하고 T 벡터는 서로 수직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조건 하에서 T 벡터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이 T 벡터라는 것은 단위 접선 벡터라고 배웠잖아요. 유닛 탄젠트 벡터. 유닛 탄젠트 벡터 같은 경우는 어떤 곡선 C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특정한 점 P에서 유닛 탄젠트 벡터, 즉 단위 접선 벡터는 그 점에 접하는 벡터로 크기가 1인 벡터야 그걸로 정의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단위 법선 벡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느냐, 이건 정의야. 자, 단위 법선 벡터 M 벡터라는 것은 T를 한번 미분한 벡터에서 그 미분한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는 것을 단위 법선 벡터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단위 법선 벡터의 크기도 1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T 프라임 벡터하고 T 벡터하고 서로 수직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인 C에서 P점에서 단위 접선 벡터하고 단위 법선 벡터는 서로 수직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단위 접선 벡터 T하고 수직한 벡터는 무수히 많죠. 어디서? P점에서. 즉 이 P점을 지나면서 T 벡터의 수직한 평면, 그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전부 다 이 T 벡터에 수직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T 벡터의 수직한 벡터 후보군은 그 개수가 무수히 많은데 어떤 것만이 단위 법선 벡터로 우리가 해주냐면은 이 곡선이 지금 볼 때 여기서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볼 때 오목하다 그 말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고 위에서 볼 때 오목하고, 이때 단위 법선 벡터는 어느 쪽을 향하냐면은 오목한 쪽을 향합니다. 즉 말해서 이쪽에서 단위 법선 벡터는 이렇게도 향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향할 수도 있고 많죠. 어떠한 방향으로? 이 단위 접선 벡터 T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그런데 어떠한 벡터만이 단위 법선 벡터 N이 되어지냐면은 이 점에서 오목한 쪽으로 휘어지는 벡터만이 단위 법선 벡터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왜 이 M 벡터가 이 T 벡터의 오목한 쪽을 향하는가, 그것을 봅시다. 먼저 이러한 곡선 C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T는 이퀄 T일 때에 단위 접선 벡터는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t는 이퀄 t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즉 t 플러스 dt 일적에 단위 접선 벡터는 얘가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으로 자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t 프라임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처음 벡터 머리에서 나중 벡터 머리를 향하는 이 방향이 바로 t 프라임 벡터죠. 즉 이 방향이 바로 t 프라임 벡터다 그 말이야. 이 t 프라임 벡터가 오목한 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고로 이 n 벡터란 것은 t 프라임 벡터 방향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 프라임 벡터는 곡선의 오목한 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n 벡터는 t의 수직한 벡터 중에서 곡선이 오목한 쪽을 향한다 그 말이야. 또 종법선 벡터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거야. 즉 바이노멀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은 b 벡터로 정의를 해 주는데, 이것은 t 벡터 크로스 n 벡터 이렇게 정의를 해 주거든요. 즉 말해서 이쪽에가 t 벡터가 있죠. 이 t 벡터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죠. 눈으로 볼 때에 접선 벡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이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위 법선 벡터도 곡선이 오목하게 되어진 그쪽을 향하고 있는 단위 접선 벡터의 수직한 이 방향이 단위 법선 벡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t하고 n하고 서로 크로스 시키면 어떻게 되어질까? t하고 n하고 크로스 시키면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칠판으로 들어간 방향이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종법선 벡터 B가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종법선 벡터 B라는 것도 그 크기가 1이 되어지거든요. 왜 크기가 1이 되어집니까? 보십시오. T하고 N은 서로 수직하다고 했죠. 동시에 얘와 얘의 크기는 1이야. 그렇기 때문에 B 벡터의 크기도 1이 됐다 그 말이야. 결론적으로 T, N, B 이 세 벡터는 서로 90도를 이루는 직교 틀을 이룹니다. 여기서 틀이라는 것은 일단은 좌표계로 생각하세요. 이 틀, 이것은 영어로 프레임이에요. FRAM이. 그래서 t의 변화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t라는 것은 t, n, b 벡터의 독립변수인 매개변수 t를 의미를 하죠. 스몰 t는. 고로 이 매개변수 t의 변화에 따라서 tnb도 이동하는 직교 tnb 프레임을 이룬다 그 말이야. 여기서 벡터를 생략해 놓았어요. 그러면은 실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나선 벡터가 r 벡터 t, 이것은 코사인 t의 x캡 플러스 사인 t의 y캡 플러스 t의 z캡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나선, 즉 헬릭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때 n 벡터하고 b 벡터, 즉 말해서 단위 법선 벡터하고 종 법선 벡터를 구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법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90도를 이룰 때 노멀, 그런 표현을 써주죠. 이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단위 접선 벡터하고 수직한 것이 n도 수직하고 b도 수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법선이란 말이 들어가요. 고로 n 벡터라는 것은 법선이란 말이 얘가 들어가 있고 b 벡터는 법선이라는 것이 이쪽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n 벡터와 b 벡터를 구하려면은 먼저 그 정의식을 봐야 되겠지요. n 벡터라는 것은 t 프라임 벡터를 t 프라임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t 프라임 벡터부터 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t 프라임 벡터는 t 벡터부터 구해야 되죠. 또 t 벡터를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됩니까? r 프라임 벡터를 구해야 되죠. 고로 r 벡터가 이것이기 때문에 r 프라임 벡터는 이것들을 미분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r 프라임 벡터의 크기는 루트 해가지고 각각의 성분들을 제곱해서 합쳐주죠. 고로 이것은 루트 2가 나온다. 이럴 적에 t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r 프라임 벡터를 r 프라임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것이죠. 고로
R 프라임 벡터는 이것이고 R 프라임 벡터 크기는 루트 2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루트 2분의 1 해놓고 R 프라임 벡터를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이 T 벡터이기 때문에 T 벡터 프라임은 이것을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면 되죠. 이런 상태에서 T 프라임 벡터 크기, 즉 이것의 크기는 루트 2분의 1이 되어지죠. 고로 M 벡터라는 것은 T 프라임 벡터 크기분의 T 프라임 벡터 그렇게 되어지죠. T 프라임 벡터 크기가 루트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T 프라임 벡터를 이것으로 나눠주면은 결국 M 벡터는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진 것을 성분 형태로 적어주면 X성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T, Y성분은 마이너스 사인 T, Z성분은 제로가 되어지죠. 없으니까. 이제 B 벡터 같은 경우는 T 벡터 크로스 M 벡터 그렇게 되어진다고 이쪽에가 정의가 되어졌죠. 즉 총법선 벡터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공식 적어줬고 이것은 서로 크로스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행렬식 형태로 나타내주면은 X캡, Y캡, Z캡 적어주고 그 다음에 T 벡터 성분들 X성분, Y성분, Z성분 적어주죠. 그 다음에 M 벡터 성분은 M 벡터 성분 같은 경우는 X성분은 마이너스 코사인 T, Y성분은 마이너스 사인 T, Z성분은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행렬식을 구해보면은 루트 2분의 1 해서 이렇게 되어지죠. 왜 그래? 이쪽에가 루트 2분의 1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얘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즉, 한 행에 있는 공통으로 있는 수를 앞으로 끄집어내줄 수 있다. 그 말이야. 고로 루트 2분의 1 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P에서의 곡선 C의 법평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즉, 이 점이 지금 P점이죠. 이것이 곡선 C야. 이 곡선 C에서 법평면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면은 법평면은 영어로는 노멀 플레인이야. 이 법평면을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은 M 벡터와 B 벡터에 의해 결정되는 평면이거든요. 자, 법평면이 M 벡터와 B 벡터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이라고 해서 즉 이 벡터와 이 벡터에 의해서 형성된 평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법평면 즉 B 벡터와 M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면은 이 곡선 C를 정확하게 P점에서 쫙 가로질러 버리죠. 그래서 T 벡터의 수직한 모든 직선들로 이루어진 평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죠. 왜 그래? B 벡터와 M 벡터에 의해서 결정된 평면은 점 P에서 이 곡선 C를 정확하게 딱 가로지른다고 해서 그 말 뜻은 무엇하고 똑같습니까? 그 평면이 이 T 벡터와 수직한 평면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또 점 P에서 C 벡터의 접촉 평면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이 접촉 평면은 영어로 Osculating Plane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영어로 OSCULAT 이것이 Osculate이라고 해가지고 접촉하다, 키스하다, 결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접촉 평면 C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는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왜 이 평면을 키스하는 평면, 접촉하는 평면, 결합하는 평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가 그걸 느껴보도록 합시다. 자, Osculating Plane 같은 경우는 T 벡터와 M 벡터에 의해 결정되는 평면이라고 했죠. 즉 곡선 C가 있다. 이때 한 점 P에서 이 T 벡터하고 M 벡터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이 Osculating Plane이라고 해서 그러면 보십시오. 이 곡선에서 이 접선 벡터하고 곡선이 오목한 쪽으로 향하는 이 법선 벡터 즉 단위 법선 벡터하고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
이 평면 있죠. 이 평면 같은 경우는 이 곡선 C하고 점 P점 근방에서 제일로 가깝게 만나는 평면이죠. 즉 말해서 점 P를 지나는 평면은 무수하게 많은데 이 곡선 C하고 점 P점 근방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이루고 있는 평면은 어떤 평면이다? T하고 N에 의하여 형성이 되어지는 아스큐레이팅 평면이 그런다 그 말이야. 왜 이 그림을 보고 그러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큐레이팅 플레인이라는 것은 P 근방의 곡선 부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포함하는 평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접촉원 또는 곡률원, 영어로는 Circle of Curvature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를 해봅시다. 일단 정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 무엇이? 접촉원 또는 곡률원이 첫 번째, 곡선 C상의 점 P에서 접촉 평면상에서 존재한대. 무엇이? 접촉원 또는 곡률원이. 그러면은 곡선 C상의 점 P에서 접촉 평면상에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접촉 평면이라는 것은 여기 T벡터하고 N벡터에 의하여 형성이 되어진 이 평면이죠. 이 평면상에서 존재한대. 두 번째 조건이 곡률 C의 오목한 쪽에 존재한대. 당연히 이 N벡터는 이 곡선 C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오목한 쪽을 향한다고 했죠. 이 N벡터가.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또 곡률 반경이 그때의 곡률분의 1인 원. 여러분들 곡률 반지름이 어떻게 되어진다겠습니까? 곡률의 역수라고 했죠. 고로 곡률을 까파라고 했을 때 그 까파분의 1이 곡률 반경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그 곡률 반경을 로라고 표시를 했는데 고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그 원을 무슨 원이라고 한다? 곡률원 또는 접촉원, 그렇게 정의를 해준다 그 말이야. 이제 실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좌측 이그젠플에서 점 P, 즉 마이너스 1,0,파이에서 법평면과 접촉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라고 했죠. 좌측 이그젠플이 뭔가 봅시다. 좌측 이그젠플은 이게 뭐예요? 헬릭스, 즉 나선이죠. 이렇게 나선이 주어졌다고 했을 적에 그곳에서 법평면과 접촉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라고 했어. 그 대신에 P점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여기에서 P점을 마이너스 1,0,파이로 잡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러한 나선 형태에서 매개의 변수 t가 얼마일 때 그 포인트가 마이너스 1,0,파이가 될까? 매개의 변수 t가 파이 값을 가질 적이죠. t가 파이라면 x성분은 마이너스 1, t가 파이라면 y성분은 0, t가 파이라면 z성분은 파이, 고로 마이너스 1,0,파이를 만족하죠. 즉 말해서 이 점 같은 경우는 t는 이코로 파이다 그 말이야. t 값을 구했기 때문에 먼저 법평면에 대해서 구해봅시다. 이 법평면이란 것은 n과 p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이라고 했죠. 무엇이? 법평면이, 즉 n하고 p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법평면은 이 곡선 C를 P점에서 정확하게 90도로 딱 가로지르고 있죠. 그 법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P점에서 이 곡선 C를 정확하게 90도로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 평면의 수직한 벡터는 무엇이 되어집니까? 유닛 탄젠셜 벡터 T가 이 P점을 지나면서 곡선 C를 수직하게 관통하는 그 평면의 수직한 벡터가 되어지겠죠. 고로 여기서 보십시오. 법평면은 R' 벡터에 수직한다 이 말이나 T 벡터에 수직한다 그 말이나 똑같잖아요. T 벡터라는 것이 R' 벡터 크기분의 R' 벡터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고로 R' 해놓고
t 대신에 파이를 대입할 거야. 왜냐하면 이 점에 해당되는 것이 t가 파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r이 이것이기 때문에 r'은 이것을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졌죠. 여기에다가 파이를 대입하면 이것은 0, 이것은 마이너스 1, 이것은 1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r'에다가 파이를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y캡 플러스 z캡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성분으로 나타내면은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어진다. 이 벡터가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 할 적에 그 평면에 수직한 벡터 n이 되어지는 거죠. 고로 평면에 수직한 벡터 n을 우리가 알았고, 그 평면이 마이너스 1, 0, 파이를 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평면의 방정식은 금방 알 수 있어야 되죠. 먼저 a 해놓고 x-x0죠. a에 해당되는 것은 수직한 성분은 x성분이기 때문에 0, 그리고 x-x1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해놓고 y-y0죠. y 해놓고 y0는 0. 그 다음에 a, b, c에서 c1 해놓고 z-z0 여기다 파이를 적어 놓으면 이것 이코르 0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z는 y 플러스 파이, 이러한 법평면이 나오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접촉평면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라고 했죠. 이 접촉평면은 뭐예요? 이 t벡터하고 n벡터에 의하여 형성된 평면이라고 했죠. 그러면 t벡터와 n벡터의 수직한 벡터는 어떤 벡터예요? b벡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벡터, 즉 이 평면의 수직한 b벡터를 알았고, 동시에 이 점 P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접촉평면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접촉평면의 수직한 벡터는 b벡터이기 때문에 t는 이코르 파이에서 b벡터 이렇게 되어지죠. 왜 이렇게 되어져? 방금 우리가 구했잖아요. b벡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 대신에 파이 대입해 놓으면은 이것은 0, 이것은 1, 이것은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t는 이코르 파이에서 y성분 1, z성분 1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분별로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고로 접촉평면은 a x-x0 플러스 b y-y0 플러스 c z-z0 그렇게 되어지죠. a에 해당되는 것은 루트 2분의 0, b에 해당되는 것은 루트 2분의 1, c에 해당되는 것은 루트 2분의 1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a 해놓고 x-x1, x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b y-y1, y1은 0 플러스 c 해놓고 z-z1, z1은 파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접촉 평면의 방정식은 z는 y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원점에서 y는 2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접촉원을 한번 구해보고 그래프를 그려라 그 말이야. 접촉원이라는 것이 뭐야? 아까 여기서 했죠. 접촉원은 곡률원이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는 Circle of Curvature야. 이것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원이라고 해서, 첫 번째 조건, 곡선 C상의 점 P에서 접촉 평면상에서 존재하고, 두 번째 조건, 곡선 C의 오목한 쪽에 존재한다 해서 무엇이 곡률원이 곡선 C의 오목한 쪽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만약에 이쪽에서 곡률원을 구한다 그러면 그 곡률원은 이쪽에서 볼 때 오목한 이쪽에 그려진다 그 말이야.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그려지고, 즉 오목하게 들어간 그쪽에서 그려진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접촉원이. 그리고 그것의 곡률 방정도는 곡률 까파분의 1인 원이라고 했어. 고로 원점에서 y는 이코르 2x의 제곱의 접촉원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곡률 까파 x는 1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의 2분의 세제곱 분의 절대치 y2 프라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미분하면 4x, 두 번 미분하면 4이기 때문에 분자는 4가 되어지고 분모는 1 플러스 y 프라임, 즉 4x의 제곱 해놓고 2분의 세제곱 그리 되어지죠.
여기에서 원점에서 공률을 구해야 되죠. 고로 원점 0,0이기 때문에 x좌표는 0이기 때문에 가파의 제로를 구하면은 x 대신에 제로 대입하면은 1분의 4이기 때문에 4가 되어지죠. 고로 공률 반경은 공률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것과 똑같죠. 이러한 y는 이코르 2x의 제곱이라는 것을 이 원점에서 접촉원을 구해라 그 말이야. 그러면 이 접촉원이라는 것은 그것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4분의 1이 되어지죠. 고로 2x의 제곱은 x가 1일 때 y가 2잖아요. 고로 x가 1일 때 y가 2니까 대충 이 포인트가 1,2인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잖아요. 그런데 이 접촉원의 반지름은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0.25죠. 그 반지름이 0.25란 말은 지름은 0.5란 얘기잖아요. 고로 반지름이 4분의 1인 원은 대충 이쯤 되어지죠. 이것이 접촉원이야. 이 접촉원을 지금은 대충 그림으로 이렇게 해보았는데 정확하게 한번 구해봅시다. 접촉원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접촉 평면부터 알아야 되겠지요. 접촉 평면이라는 것은 t와 n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접촉 평면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t는 어느 쪽을 가리키고 n은 어느 쪽을 가리키는가 그 두 벡터만 알면은 이 두 벡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평면을 알 수가 있겠죠. 고로 t와 n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r 벡터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r 프라임 벡터는 이것을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t 벡터라는 것은 r 프라임 벡터 크기분의 r 프라임 벡터로 정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r 프라임 벡터 크기는 이것의 크기가 되어지죠. 고로 루트 해놓고 이것저것 플러스 이것저것이니까 1 플러스 16t의 제곱 그리고 r 프라임 벡터 1의 x캡 플러스 4t의 y캡 그렇게 되어지죠. z는 없고 이것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원점에서의 t 벡터를 구하려고 하죠. 왜 원점에서 t 벡터를 구하려고 그래?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원점에서 접촉원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접촉원이 t와 n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t 벡터의 t는 이코르 제로인 곳에서의 방향을 구해보면은 t 대신에 0 대입하면 남는 것은 x캡만 남잖아요. 고로 이 t 벡터의 방향은 x캡이 되어진다. t는 이코르 제로 원점에서. 그 다음 이 n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n 벡터를 구하려면은 t 프라임 벡터를 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n 벡터의 정의가 t 프라임 벡터 크기분의 t 프라임 벡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t 프라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t 벡터 한번 봅시다. 이 t 벡터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즉, 이 t 벡터를 이쪽 부분을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t 프라임 벡터라는 것은 이것을 t로 미분해 주죠. 그러면 이건 미분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 미분해 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고로 t 프라임의 제로 벡터는 여기에서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4의 y캡만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촉 평면은 t 벡터와 n 벡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면이 접촉 평면이잖아요. 그런데 t 벡터라는 것은 x캡이고 또 n 벡터라는 것은 방금 여기서 구한 대로 t 프라임 제로 크기분의 t 프라임 제로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y캡만 남잖아요. 즉 말해서 t 벡터와 n 벡터에 의하여 결정되는 평면은 x캡 벡터와 y캡에 의하여 형성되는 평면이기 때문에 결국 xy 평면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접촉 평면이 되어지죠. 그 접촉 평면이야, xy 평면이. 그러면 이제 답 다 구해낸 것과 똑같죠.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